안녕하십니까. 빅쿼리 시작하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서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자연스레 빅쿼리도 굉장히 더 많이 사용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빅쿼리에서 확인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기 때문에 그 사용자 행동 데이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사용자들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품 개선하는 과정에 대해서 분석가로 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경험이 좀 쌓인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PM으로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파이어베이스나 GA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많이 수집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마찬가지로 빅쿼리와 인연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강의에서는 우선 빅쿼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빅쿼리에서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에 분석에 활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빅쿼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고, 업무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분석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 위주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빅쿼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각화 도구나 혹은 노트북에서 구글 콜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이썬 API 등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좌를 보시는 분들은 우선은 데이터 분석가 분들 혹은 현업에서 일하시는 PM, PO 혹은 마케터 분들, 디자이너 분들, 그로스 해커 분들을 대상으로 생각하고요. 빅쿼리에서 데이터를 사용하시게 된 혹은 사용하시게 될 분들 위주로 생각을 해봤어요. 데이터 분석가 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빅쿼리를 처음에 사용하시게 되거나 혹은 현재 빅쿼리에서 쌓인 데이터들을 보시게 될 PMPO 분들이 간단하게 SQL을 날려서 데이터를 확인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고, 강의 중간에 SQL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정보들은 약간 건너뛰었습니다. 셀렉트, 포럼, 웨어 같은 기본적인 SQL 문법들은 간단하게만 소개시켜드리고, 빅쿼리에 특화된 문법들이나 SQL 구문, 어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강의의 준비물은 되게 간단한데요. 일단 PC, 인터넷 환경,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만 있으면 충분하고요. 참고로 제가 이 컨텐츠 전반적으로 그 스크립트와 함께 예시 쿼리를 넣어놓은 노션 웹사이트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같이 강의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일단은 빅쿼리에 대한 소개부터 1강에서 진행하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절반 정도 시간에는 빅쿼리 소개, 이후에는 직접 GCP 계정 만들어 보고 빅쿼리 콘솔 창 보면서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후 강좌에서도 마찬가지로 절반 정도는 소개, 기능 소개시켜드리고 나머지는 직접 보면서 저와 함께 같이 쳐보는 시간 위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일단은 빅쿼리가 무엇인지와 함께, 그리고 빅쿼리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가장 처음 접하셔야 될 부분, 가장 처음 아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가격 정책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하시게 되면 빅쿼리에서 제한이 되는 부분들, 할당량 한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짚어드리고, 빅쿼리는 구글 클라우드 제품이다 보니까 구글 클라우드의 리소스 개념에 대해서 약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GCP의 리소스 개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저와 함께 GCP 계정 만들어 보고 같이 빅쿼리 콘솔 창 보면서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것인데요. 빅쿼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 제품이고 몇 가지 경쟁 제품들이 있다 이고, 그 중에서 유명한 제품 중에 하나가 빅쿼리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통상 아마존이나 구글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생각하면 요 보시는 제품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빅쿼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특징으로는 GCP가 빅쿼리에 대한 관리 전반을 자동으로 관리한다 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품들의 경우에는 인스턴스를 몇 개 설치한다 혹은
가상 머신을 어떻게 프로비저닝 한다라는 설정들을 먼저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GCP의 빅쿼리인 경우에는 그러한 설정들을 별로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일단 결제 설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빅쿼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준비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뭔가 내가 어느 만큼의 성능을 확보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운영하겠다라는 접근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바로 사용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분산형 분석 엔진이라고 표현되는데, 약간 굉장히 빠른 퍼포먼스를 가지는, 높은 퍼포먼스를 가지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별 인스턴스나 프로비저닝 설정 같은 것들이 전혀 없이 바로 높은 성능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얻게 되니까 그런 점들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부가 기능들이 제공되는데, 단순히 데이터 웨어하우스 제품이 아니라 분석을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제품이라서 머신러닝이나 혹은 지리정보 분석 혹은 BI 같은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제품이지만 분석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놓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빅쿼리에 접근 가능한 인터페이스들이 제공됩니다. 일단 빅쿼리라고 하면 GCP에 들어가서 빅쿼리 콘솔로 들어가게 된 다음에 바로 SQL을 입력해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방법도 있지만, 되게 많은 다른 접속 경로를 제공해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거나 혹은 파이썬을 통한 API 호출이라거나 ODBC, JDBC 드라이버 같은 것들을 제공해서 외부 툴들에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 인터페이스들이 제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쿼리 콘솔에서만 데이터를 조회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도구들에서도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되게 많은 편의 도구들을 제공하는 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관리는 빅쿼리 구글 클라우드에서 하니까 남은 사용자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딱 하나뿐인데요. 일단 비용 문제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일단 바로 시작할 수 있고 데이터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딱 하나뿐인 거죠. 그래서 이 과금 정책에 대해서 살짝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과금 유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분석하고 저장, 수집, 추출인데, 분석은 그야말로 조회에 대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요. 저장, 수집, 추출, 이쪽은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과금하는 것, 그리고 넣는 것, 빼는 것에 과금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분석부터 말씀드리면, 분석은 쿼리를 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합니다. 보통 빅쿼리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은 비용이 과금되는 부분이 이 부분일 거예요.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보다는 조회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더 많은 호출, 조회를 하게 될 테니까 이쪽이 가장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의 과금 정책입니다. 쿼리를 처리할 때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넓은 부분에 있는데, 단순히 SQL을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테이블을 만드는 쿼리를 실행한다거나 혹은 스크립트들을 실행한다거나 할 때, 그때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때 조회하는 범위에 과금이 되는 것이라서 조회 용량에 대해서 과금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테라바이트당 $5로 과금 정책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월 1테라는 무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과금 정책이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 $5 per 테라바이트는 US 지역에서의 과금 정책이고요. 아시아나 서울로 넘어오면 가격이 약간 달라지는 면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요 정책이 조금씩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좀 주의하셔야 되지만, 일단 거의 비슷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해요. 규모가 커지고 조회 데이터가 많아지는 경우 이 부분은 별도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부가적으로 이제 조회가 아니라 저장에도 과금을 하는데요. 데이터를 단순히 빅쿼리에 저장하는 데에도 비용이 소모됩니다. 일단은 활성 스토리지, 장기 스토리지 구분해서 과금이 되는데, 앞서 보셨던 그 조회 비용과는 조금 단위가 다르죠. 기가바이트당 $0.02입니다.
활성 스토리지인 경우에 그렇고 장기 스토리지에는 절반 가격이 되는데요. 매월 10기가까지는 무료다. 뭐 이런 정책이 있고, 그리고 활성과 장기의 구분은 90일간 수정되지 않은 데이터인 경우에 장기 스토리지로 구분해요. 근데 이게 빅쿼리에서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장기 스토리지로 넘겨버리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빅쿼리가 최대한 저장 비용을 절약해준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집하는 데에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데이터를 넣는 데에 과금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데이터를 단순히 일괄 로드하게 되면 단순히 밀어넣는 데에는 과금을 하지 않는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인서트하는 경우에 과금합니다. 이 부분은 실시간 데이터를 빅쿼리에 밀어넣을 때 과금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사용하시게 될 파이어베이스나 GA에서의 데이터를 스트리밍 인서트하는 데에 과금이 들어가는 걸 많이 겪게 되실 테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트래픽인 경우에 는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고, 트래픽이 많지 않은 서비스, 예를 들어서 뭐 DAU가 뭐 10만 이하 정도의 서비스를 운영하신다고 하면 이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게 될 것 같기는 해요. 과금용에 추출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리밍 읽기에서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데에서만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나 더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가격 외에 하나 더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할당량과 한도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한정 높은 퍼포먼스를 요구를 한다거나 굉장히 큰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읽는다거나 할 때 그때 제한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의 양이 제한되는데 거기에 빅쿼리에도 몇 가지의 제한 사항들이 있는 것이죠. 초과하는 경우에 바로 그 작업이 실패하고 차단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할당량과 한도는 프로젝트 단위에서 별도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할당량을 넘는 경우에 뭐 할당량을 좀 푼다던가 뭐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되고요. 영향을 받는 작업은 빅쿼리에서는 일단 복사를 하거나 뭐 테이블을 만들거나 혹은 데이터 세트를 만들거나 혹은 내보내거나 뭐 데이터를 한 번에 읽거나 쿼리로 조회하거나 스트리밍 인서트로 데이터를 밀어넣거나 뭐 전반적으로 빅쿼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능들에 이 영향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이런 식인데요. 쿼리 조회 자체는 횟수의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쿼리는 100개다. 혹은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스크립트는 1000개. 혹은 쿼리 하나당 최대 실행 시간은 6시간. 이런 식의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생성과 삭제, 복사는 하루에 1500개다. 뭐 혹은 10초당 5개만 할 수 있다. 이런 제한 사항들이 있고요. 사실 이게 일반적인 사용 패턴, 사용자들이 구글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브라우저에서 쿼리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겪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 다이나미컬리 프로그래밍해서 제어하는 과정에서는 좀 만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요 점이 일반적인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하신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관리자 입장이시라면 좀 고려하셔야 되는 점이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일단 빅쿼리는 구글이 성능을 보장하고 할당량이나 한도가 넣으면 거기에서 그냥 멈춘다 뿐이지 어디가 고장나거나 이러진 않는다. 사용하실 때 좀 맘 놓고 편하게 사용하셔도 된다. 편하게 사용하셔도 되는데 과금 정책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아껴 사용하실 수 있는 점, 혹은 조회당 과금이라는 점, 뭐 이런 것만 좀 주의하셔서 데이터를 조회하시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이드 문서들이 제공되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좌들 찾아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GCP의 리소스, 지금 실습 시간을 통해서 실습 시간을 통해서 GCP의 리소스, 빅쿼리에 대해서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개념인데요. GCP에는 리소스 계층이라는 게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직 밑에 폴더가 있고 그 밑에 프로젝트가 있고 그 밑에 리소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프로젝트 만들어 보고
빅쿼리 리소스에 접근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조직과 폴더에 접근할 일은 관리자 입장이 아니시라면 사실은 없으실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사용자 입장에서 프로젝트와 빅쿼리에 대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쿼리 콘솔부터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GCP 계정부터 만들어 볼게요. 구글 클라우드로 접속을 먼저 해보시면 로그인부터 하게 되는데요.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계정 사용하겠습니다. 처음에 구글 클라우드 접속하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기 보이실 거고, 처음에 내 프로젝트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카드 등록하고 결제 등록하고 하게 되실 텐데, 일단 저는 카드 등록까지 맞춰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무료 평가판이 시작될 거고, 현재 저는 무료 평가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처음에 내 프로젝트의 개요, 대시보드부터 보게 되면 프로젝트 이름, 프로젝트 번호, 프로젝트 아이디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GCP 리소스 계층에서 프로젝트 단위의 계층을 확인하시는 상태이고, 그 밑에 리소스들을 제품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전체 GCP의 제품들이 요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제품은 빅쿼리이고, 이쪽에서 빅쿼리 선택하시고 이동하게 되면 요게 빅쿼리 콘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서 빅쿼리의 데이터도 날려보고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이 빅쿼리 콘솔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빅쿼리 콘솔 처음에 들어오시면 이제 처음 보셔야 될 게 이 부분, 현재 내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My First Project이고, 이게 프로젝트의 이름인데 이름과는 달리 아이디가 별도로 있었잖아요. 그게 이 부분입니다. 내 프로젝트의 이름을 이쪽에서 보실 수 있고, 이 밑에 이제 데이터 세트들 혹은 테이블들을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현재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하나를 만들어 볼까요? 이쪽에서 데이터 세트 만들기 눌러보면 이렇게 데이터 세트의 이름도 정해 볼 수 있고요. 템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위치도 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위치가 아까 말씀드린 과금 정책에 약간 영향을 주는 부분이에요. 미국으로 두거나 혹은 디폴트로 두거나 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건 현재 저는 US로 둬보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만료 사용 설정도 할 수 있는데, 요걸 설정하시면 테이블이 자동으로 며칠이 지나면 지워지게 되는 설정 같은 걸 하실 수 있거든요. 저는 7일로 해보겠습니다. 고급 옵션에는 암호화 관련된 키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요것들은 그냥 스킵해 보겠습니다. 내 프로젝트 밑에 데이터 세트 하나 만들고 US에다가 둔 채로 7일이 지나면 지워지는 데이터 세트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데이터 세트를 새로 만들었고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이 밑에는 테이블이 없겠죠. 새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데이터 세트 만든 거 밑에 그러면 테이블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테이블 만들기가 가능하고, 테이블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소스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그 소개는 추후 강의 진행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현재는 그냥 빈 테이블로 그냥 만들어 보죠. 테이블 이름도 정해 볼게요. 테스트로 만들어 보고, 테이블 유형도 소개는 추후에 드릴 테니까 기본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키마도 추후에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이 옵션들은 그냥 기본 설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 만들기 해보면 그럼 테이블도 만들어졌네요. 이쪽에 테이블이 만들어진 게 보이고, 눌러보니까 이쪽 편집기에서 테이블에 대한 설명이 보이죠. 방금 전에 만든 스키마의 아이디라고 하나 넣어줬었는데 그거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 세부 정보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의 메타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테이블의 아이디, 이 테이블이 만들어진 시간이나 수정 시간,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위치, 아까 우리가 US로 설정했잖아요. 데이터셋 레벨에서 설정한 데이터 위치이고, 그 외에 설명 같은 것들은 없는데, 이것은 추후에 설명을 덧대해서 수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들은 테이블의 메타데이터였고, 실제로 미리 보기를 누르면 이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냥 새로 만든 테이블이니까 표시할 데이터가 없다라는 상태인데, 테이블에 뭔가 데이터가 들어가는 순간 별도로 쿼리를 실행해서 데이터를 조회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미리 보기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이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쪽 창에서 테이블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이제 새 쿼리를 작성해서 쿼리를 바로 실행해 보실 수도 있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보통의 우리가 빅쿼리를 사용하게 될 때 이쪽에서 쿼리 실행하고 데이터도 확인하고 하게 될 거예요. 이쪽에서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행해 보면 쿼리도 실행되고 데이터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에디터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간단하게 빅쿼리 콘솔 창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 콘솔 창에서 주요한 기능들 살펴보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